회의에서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것들을 말씀드리려고요. 일단 회의 진행할 때 우리 복지계에서 이게 잘 안 지켜져 가지고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회의 진행의 전제 조건에 대해서 잘 안 밝히고 진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부장님이든 과장님이든 관장님, 원장님이든 다 해당되는 것 같은데, 회의 목적을 직원의 의견을 그냥 청취하는 건지, 그래서 결정은 내가 할 거다. 내가 할 건데 여러분들의 의견만 그냥 청취하고 그 다음에 제가 마음대로 결정을 할게요. 의견 청취해서 라고 하는 용도랑, 직원한테 결정권을 확실하게 위임해서 이 회의에서 결정되면 내가 따르겠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밝히지 않으심으로써 직원들이 다 자기가 결정하면은 마치 이 회의 끝나고 나면 관장님도 따라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론을 올렸더니 내려오는 게 완전히 다른 게 내려오더라. 그러면 이제 배신감을 느끼면서 왜 회의를 진행하느냐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목적을 밝히면 저는 문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리더가 단독으로 결정할 사안이냐? 그렇다. 그런데 직원 의견이 듣는 게 불필요하냐? 그렇다. 그러면 그냥 사실 결정해가지고 직원한테 공표하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직원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긴 한데, 그런데 그것이 의견만 청취하는 건지 아니면은 결정 권한까지 위임한 건지 요것만 밝혀줘도 직원들은 그 상황에 맞추어 가지고 회의를 진행하는 거죠. 이게 제가 컨설팅 할 때 계속 문제가 됐었어 가지고 그래서 회의 진행하실 때 이것은 관장님께서 그냥 의견만 청취하시고 결정 권한을 위임한 게 아니고 여러분 의견만 청취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준으로 여러분 의견을 주시면 돼요. 라고 하면 결론이 다르게 바뀌어서 내려와도 반발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직원분들이. 왜냐하면 회의에 그렇게 치열하게 논의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의견만 주는 거니까. 그런데 결정 권한을 위임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무너지거나 다르게 되면 화를 내시거나 이럴 거면 회의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 회의에 대한 회의론이 나오는 게 이 두 가지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그 컨설팅하는 기관에서 맨 처음에 회의를 하실 땐 꼭 밝혀주십사. 이건 그냥 의견 청취하되 내가 결정하는 권한을 위임한 게 아니다 라고 하든가, 아니면은 권한을 위임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리더가 반드시 승복하시는 걸로, 바뀌어서 내려오지 않도록. 혹시 바꿔야 된다 그러면 전 직원이 있는 앞에서 미안하다. 권한을 내가 다시 발휘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있었다 라고 이런 얘기들을 하시도록 하는 전제로 하면 조금 회의에 대해서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첫 번째 얘기고요. 두 번째는 의견 제시 시간하고 결정 시간을 분리하는 건데, 이게 뭐냐 하면 직원이 의견을 내면 그러면은 바로 그 직원한테 일을 결정시켜가지고 시키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면 일의 담당자가 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나, 의견을 내자마자 바로 평가가 들어오는 거죠. 그건 이래서 안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직원들이 불안에 떨기 시작하고, 그래서 전부 다 수천만 보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일을 하자마자 결정이 내려지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의견을 취합하는 시간 따로, 그 다음에 안들이 나왔으면 그 다음에 결정하는 시간 따로, 이렇게 하자라고. 그래서 아이디어 시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식을 하나 두어서 저걸 놓으면은 절대로 비판하지 말고 그 다음에 적극 경청하고 반응하고, 회의 주재자는 의견이 나오면 그걸 받아 적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토달지 않고, 그러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으면 이제부터는 요걸 쓰러뜨리거나 요걸 빼면 그때부터는 나온 안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가공하거나 아니면은 누구한테 업무를 맡길지 결정하거나 하는 요 두 가지 시간만 분리해 줘도 이게 훨씬 더 나아지더라고요. 그냥 바로 비판 안 받으니까 안들이 이제 적혀 나올 거 아니에요, 포스트잇에. 그러면 바로 결정을 할 때는 안이 비판받으면 마치 내가 비판받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었는데, 한참 있다가 하니까 이 안을 누가 냈는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안에 대한 분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안을 비판해도 크게 부담이 덜 되는 상황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원칙들은 세워보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의견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직원들끼리 이야기하는 때가 있는데, 이때에는 리더는 각 의견마다 장단점을 정리해야지 그것에 대해서 바로 내가 이게 옳아, 이게 좋아 라고 승패를 빨리 결정해 버리는 순간 직원들이 졌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리더의 의견을 숨긴 채 경청하면서 각 의견들의 장단점을 합리적으로 공평하게 들어주고 있다, 리더가. 요 메시지를 주어야 그래야지 직원들이 의견 충돌을 끝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의견 충돌이 일어날 때는 리더의 얼굴 표정은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어떻든 간에 들키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동영상으로 회의 때 선생님들 사진, 영상 찍어보자 라고 했었던 것 중에 하나도 요거가 있어요. 직원들끼리 의견 충돌이 일어나서 A 직원이 무슨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내가 무의식적으로 아 그래 좋지 이렇게 반응을 하고, B 직원이 이야기했을 때는 이렇게 한 말 하는 순간 이미 승패가 결정났다고 직원들이 생각해 버리거든요. 그러면은 논쟁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의식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직원들이 직장에서 커뮤니케이션 할 때 가장 힘든 것 중에 1순위가 리더와 의견이 다를 때입니다. 리더와 의견이 다를 때가 60.4%로 가장 힘들대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위협인 거예요, 그냥. 더 훌륭한 리더시라고 생각해요. 이것보다 훨씬 나으신 상태이시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리더분께서 직원이 이야기했는데 리더의 원래 생각보다 낫다 라고 하면 리더가 자신의 생각을 접고 합리적인 직원의 의견들을 수용해주는, 존중해주고 지지해주는 것을 리더가 한다면 이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리더의 생각을 접을 능력이 잘 안 되시는 리더시라면 차라리 의견을 들키지 않는 게 더 낫겠다라는 뜻으로 얘기한 거예요. 예.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더가 자기의 생각을, 직원의 생각이 합리적이면, 어느 의견이든 합리적이면 그걸 선택해 줄 것이다. 자신의 의견을 접으면서까지 하는 신뢰가 있으면은 이러지 않아도 되는 거고. 예, 예. 근데 내 감정이 너무 요동치거나 아니면은 내 생각을 고수하거나 아니면 나는 바로 드러나는 타입이다, 직원이 이야기할 때. 그러면 차라리 이런 훈련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